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뜯어보니까 공소장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물론 수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예측했겠죠. 근데 막상 공소장이라는 걸 받아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할 겁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너무 사실하고 달라서 황당합니다. 그 뒤에를 보니까 또 의견서 이런 걸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 내에. 그런데 의견서라는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이 의견서에 따라 가지고 재판 절차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의견서를 잘못 써서 재판 결과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의견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 본인이 이걸 작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오늘은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의견서를 작성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재판의 모든 출발점은 공소장에 적혀있는 공소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서를 써내고 그 방향대로 재판이 움직입니다.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사실이라는 것이 검사가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이나 검사는 증거를 쫙 모아놓습니다. 검사는 이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그 증거에 나와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공소사실을 보면 도대체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받아준 것처럼 적혀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검사가 판사한테 피고인을 이러이러한 범죄로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요청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하는 내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기는 억울하다. 이러이러한 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내용, 이 내용을 공소사실에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본인이 억울한 내용, 이 억울한 내용에 관해서는 공소장 뒤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서에 담는 것입니다. 이 의견서라는 것은요,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이건 사실이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검사가 증거 기록을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그 출발점을 증거 기록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검사가 증거 기록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만든 것처럼 피고인도 역시 증거 기록을 검토해서 이 공소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서를 쓰려면 그 전 단계에서 당연히 수사 기록을 알아야지 도대체 이 공소사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 기록에는 내가 아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모르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기록을 자세하게 본 다음에 검사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나를 기소했구나. 이런 증거를 가지고 공소사실을 썼구나. 이거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한 다음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의견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사실 중에서 내가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의견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견서에 7일 이내에 제출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증거 기록을 복사하고 이걸 검토하고 이런 데 걸리는 시간들이 있죠. 따라서 7일 이내에 이거를 접수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내에 이걸 안 내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재판 전날까지만 내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소사실을 만드는 근거가 된 증거에 관해서 의견을 쓰는 겁니다. 증거 기록에는 증거 목록이라는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 목록 순서에 따라서 증거가 편철되어 있습니다. 증거 기록을 복사해 본 다음에 그 내용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 목록에 나와 있는 증거 있잖아요. 그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해 본 다음에 이 증거는 내가 인정할 수가 있어. 이 증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의견을 밝혀야 됩니다. 인정 못하는 증거를 의견서로 내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검사가 해당 증거에 관해서 진술을 한 증인을 법정에 불러서 그렇게 말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가, 즉 첫 번째 의견서, 그 다음에 증거에 대한 의견서, 이 두 가지가 접수가 돼야지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판사가 이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는 의견서를 보고 무죄를 주장하는 절차로 갈지 아니면은 자백 사건으로 갈지 이걸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도 과연 피고인한테 이걸 하라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보면은요, 이런 절차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피고인이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걸 피고인 개인이 한다는 건요, 사실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국선 변호인이니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이니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절차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요, 사실은 이걸 피고인이 알아서 해라,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사실은 피고인도 이런 절차를 알아야지 도대체 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변호인한테 어떤 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를 알아둬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법조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실제로 법은 상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 상식은 사실은 법조인만 아는 법률 상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 법률이 나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적용된 법률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관한 어떤 불합리,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 법률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이거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컨대 법원에서요, 뭐가 날라오면은요, 뭐 상식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냥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또 뭐 블로그 이런 걸 찾아서 내가 판단하지도 마시고요, 함부로 결론도 내지 마세요. 최소한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니면은 국선 변호인이라도 찾아가서 이 사건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솔직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돈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 아니냐 이렇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뢰인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집에 컴퓨터나 세탁기 고장나죠? 그러면 바로 전문가 부르죠. 그런데 인생이 고장나는 사건이에요, 대부분의 사건들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죄 주장을 할 때 재판 단계에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호천 변호사였습니다.